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자연의 실상, 청간론 비결, 간목이 만나는 신금, 이것을 목곤세편이라고 하는데, 목곤세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힘으로 싸워 이기고 지며 먹고 먹히는 것은 약육강식, 동물의 법칙이다. 물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에 약육강식, 동물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인간은 동물보다 더하며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며 부귀를 강탈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 보다 더 추한 것은 없다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이 자기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인간처럼 내 자식, 손자, 손녀, 후대까지 먹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감춰두고 이 비열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를 취하기 위해 싸우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는 강자가 약자를 살상하고 부귀한 자가 더한 부를 누리기 위해 약자의 숨통을 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쩌면 인간은 동물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힘과 능력을 갖춘 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누구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싶지 않은 자는 없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힘을 기르자는 것이고 힘을 기른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행위일 뿐 약자를 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한다. 목기를 극하는 오행은 금기이고 금기를 극하는 오행은 화기인데 금기는 목기의 관성이듯이 화기는 금기의 관성이다. 토기는 수기의 관성이며 수기는 화기의 관성이고 목기는 토기의 관성이다. 나를 극하는 것을 극아자라고 하는데 나를 강제로 지배하고 약탈하며 잡아먹는 무서운 적이요 사라자이다.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정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귀송으로 매우 좋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법에서는 간목은 신금을 만난 정관은 목곤세편이라고 한다. 좋은 말로는 간목을 조강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신금은 소도이고 혐침으로 간목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깎아내어 간목에게 수많은 고통을 준다. 그런가 하면 간목을 만난 신금은 자칫 목다 금결이 되기 쉬우니 서로 간에 피해가 되어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경금은 벌제의공이 있는가 하면 신금은 벌제도 못하면서 간목을 소도로 조각하는 서로 간에 아픔만 줄 뿐으로 시비구설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간목은 두뇌에 해당하는데 신금현침으로 쪼아대는 형상으로 일생 두통이나 치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금은 간목을 제압하지 못한다. 물론 가을에 신금으로 능력을 갖추었다면 애의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궁통무감이나 난강망에서는 간목일간의 신금이 쓰임을 단 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간목은 토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신금은 조각 돌멩이의 물상으로 토기밭이 자갈밭으로 변하여 간목이 뿌리 내림을 힘들게 한다.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남자 사주에서 이 간목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이 신금은 나의 자식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성에서 무토가 있거나 기토가 있거나 무토가 처가 되거나 기토가 처가 되거나 또는 이 간목이 진술충리에 진술충리가 어느 글자가 처가 될지 모른다 그래요. 사주에 따라서. 그런데 신금이 일단 이렇게 해서 투출이 되었다면 이 신금은 무토나 기토의 자궁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자궁 생식기에 이 신금, 소도, 그러니까 보도라면, 경금 보도라면 아주 큰 칼날이 된다면 신금은, 이거 신금의 물상은 소도의 물상이기 때문에 과일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일칼을 자기 자궁 생식기에다가 꼽아놓은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이제 어떠한 제기가 있냐면 사주격이 좋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부 이별이다 그래요. 이건 누구 때문에 부부 이별이냐면 요 자식 때문에 부부 이별을 한다. 성적 궁합이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요. 요 무토하고 기토의 자궁이 신금이기 때문에 성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 간목 성기를 갖다 들이대면 이 소도로 현침으로 갖다 찔러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성적 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 간목 일간이 신금이 이렇게 해서 투출이 되었다면 거의 다 부부 이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 이별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한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간목이 여자였을 때는 이 신금이 남편이 되는데 신금 남편 이 조그만 과일 깎는 이 칼로 이 간목 거목을 그냥 이것을 잘라낸다고 그냥 요지랄하는 그러한 격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일간이 당신은 입주댕이 좀 받아. 당신 피곤해서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것이 많다 그래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남자가 그렇게 조잘스럽고 기집애처럼 그렇게 조잘스러우면 되겠냐. 왜냐면 신금은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가 남자하고 변했고 이것은 남자가 여자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기집애 같이 그렇게 제잘스러워서 쓰겠냐. 그래서 당신 잔소리가 싫다. 그렇게 되어서 한 번 정이 떨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신금이 투출이 사주에 되었으면 부부 이별할 가능성을 이미 부부 헤어질 기운이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간목일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떠한 남자가 그 여자 사주를 본다면 이건 역시 능멸당하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부부 결혼수에서 벌써 문제가 나타나 버린다. 궁합적인 것에서. 간목은 병화가 있어서 목화 통명을 해야 하지만 병신합으로 합거시켜 자궁 불능으로 만들기에 피해가 또한 매우 크다. 다만 여름생 간목으로 신금을 수기의 근원으로 삼아 수기를 생하는 용도일 때만 신금의 쓰임이 나타난다. 즉 여름생 간목으로 이 신금이 수기의 쓰임을 갖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됐을 때 그러면은 목화 상관격으로 이 신금이 뭐 신축으로 왔거나 신유로 왔거나 아니면 신해로 왔거나 요렇게 해서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했을 때에 이 신금이 있어서 수기를 생하는 용도 임수나 계수 또는 해자를 생하는 용도로 왔을 때 이때만 쓰임을 받는다 그래요. 그 외에는 쓰임이 없다. 이처럼 천간론 자연법을 알아야 사주의 부기빈천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천간의 배합, 만나는 천간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일가 내의 타 오행들의 서로 간의 필요 용도로 배합되었을 때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기 천간의 용도는 대단히 많다. 여기서 거론하는 용도는 간단한 보편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관이나 정인이 좋으니까 좋다는 이러한 논리 방식은 자연법에는 맞지 않는다. 하여간
신금정관의 쓰임이 정당하다면 정관은 나를 정당하게 제어하고 규제하는 사회규범, 윤리, 도덕, 법률로서 작용한다. 나는 그 법질서 안에서 질서를 위해 관청이나 법질서가 집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길임을 안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인자하고 온유하며 독실하고 정직하다. 화평함을 좋아하는 인격자로서 풍모도 듬직하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이 정관이 있었을 때는, 신금 정관이 있었을 때는 여기에서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정관으로 대접을 받는다. 근데 이 두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이때는 이 신금이나 유금 중 둘 중에 한 글자만 딱 있고 여기에서 신금 한 글자만 딱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경금이 있어도 안 된다. 또 다른 신금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요. 나중에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그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이처럼 되었을 때 일간 일지로 정관격이 이렇게 해서 정관이 되었을 때 이때의 간목일간의 사람의 성격, 그 부분은 화평함을 좋아하는 인격자로 풍무도 듬직하다. 특히 명예와 신용을 중히 여기는 직업에서 전형적인 직장인 스타일로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 정도임을 알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통제하고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성분이 정관이다.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간일지 그렇게만 있을 때 이때 이러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나 신금정관이 정당한 쓰임이 되지 못한다면 간목과 신금 서로 간에 아픔만 주는 관계가 된다. 정관은 남자에게 조상이며 자식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어머니의 친정이 되는데, 남편과 자식이 쓰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남편 목과 자식 목이 미약할 것을 이미 상징하고 있다. 간목을 쓸모없이 조각하여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흠집을 내어 직업운이 따르지 않는다. 간목이 신앙하다면 신금을 버리고 병화나 정화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가을생으로 신금이 유력하다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인비가 왕성하기에 신금을 쓰는 것인데, 인수만 왕성하게 하는 신금이고 가을생이기에 화기를 써야 하는 사주인데 신금을 쓰는 것이니 울며 겨자 먹기의 명식이 된다. 그러므로 큰 발복이 어렵다. 신금이 허약한 경우 무토와 임수로 신금을 도와야 하며 야망을 접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간목일간 여명에서 쇠약한 신금이 남편이 된다면 그 남편으로 인해 일생이 피곤한 삶이다. 자, 가을에 태어난 사주에서 이 신금이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나서 혼자 있다면 이 정관이 창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6월이 될 수도 있고 신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가 또한 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임자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계해월에 태어났거나 또는 갑인일주가 되었다. 그러면은 벌써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정관을 용신을 잡는 것인데, 이 정관은 수기만 왕성하게 하는 상태이고 점점 이 화기를 몰광시켜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목이 신강한 사주였었다면 더더욱 이 수기를 생해서 신강하게만 할 뿐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병화가 한 글자 있다면
이 병화로 용신을 잡아서 조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월이었다면 이미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이 간목의 뿌리를 따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술토나 미토가 한 글자 있고 이 병화가 있기를 요구하는 사주이다 이미.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오히려 신강한 사주라면 비록 신금이 정관이라도 이 신금을 능멸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관격은 수령의 격국으로 관인상생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금이 투출하지 않고 경금이 이렇게 해서 일위로 투출이 됐으면 정화를 굉장히 반기면서 이 정화를 용신하는 것처럼 신금이 정관격일지라도 이때는 정화는 아니다 그래요. 병화가 한 글자에 있어서 이 병화를 용신을 잡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용신 잡는 법이 억구법의 용신 잡는 법과 자연법에서 용신 잡는 법과 틀리다. 이 부분에서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 역시 앞으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병화가 없고 이 간목이 신강을 해서 신금이나 경금을 용신을 삼았다면 이때는 격이 더 밑으로 추락을 해버린다. 이거 쓸모가 없다 그래요. 이것은. 이 경금이 있었을 때는 이때 정화가 반드시 있어서 정화를 용신을 잡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금이 오히려 인수만 더 왕성하게 해버린다. 그리고 신월이나 6월에서 임수나 계수를 갖다 용신을 잡는다. 살인상생. 어쩔 수 없이 잡기는 잡겠지만 화기가 없다면 이때는 말만 살인상생일 뿐이지 격국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화이팅!